여기 무슨 밀림처럼 찍혀. 이게 수태고 이게 원예용 흙이라고? 가정용에서도 쓸 수 있는 거야? 보면은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데 원칙이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물을 구입하실 때 이것만 지켜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초보분들이라면 식물 키울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겠죠. 식물 키우는 원칙과 하면 안 되는 행동, 거기에 정말 꼭 필요한 당장 도움되는 꿀팁까지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꽃과 식물 정보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재미까지 있는 정보 채널 꽃과 식물 정보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는 딱 세 가지, 햇빛, 물, 환기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원칙인 거예요.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 적당한 환기, 이것만 지켜주셔도 식물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이라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이건 제가 뒤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일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물을 처음 구입할 때는 뭘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구입할 식물을 정해두셨다면 사러 가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두 가지예요. 그 식물의 최저 온도와 성향, 이렇게요.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있는데 설마 식물 사다가 몇 달 키우고 죽이실 건 아니죠? 그 식물을 구입한 시기가 언제든 상관없이 그 식물의 겨울철 최저 온도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겨울에도 잘 살아갈 수 있게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그 식물의 성향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식물이 양지를 좋아하는지 음지를 좋아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양지 식물이라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충분하게 햇빛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음지 식물이라면 남향 쪽 베란다나 그늘, 반음지 장소에 두고 기르시면서 한 번씩은 창가로 옮겨서 자연광을 받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 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베란다에서 식물을 기를 때는 가끔씩 화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은 빛을 따라 기울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 방향을 가끔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식물이 균형 있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 구입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최저 온도와 성향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입하신 다음에는 환기 잘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식물을 키울 때 특히 초보자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꿀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식물 키우시는데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 첫 번째는 식물에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들입니다. 직접적인 행동이 뭐냐고요? 제가 지난 쇼츠 영상, 살식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먼저 직접적인 햇빛에 식물을 노출시키는 행동입니다. 이거 말고도 직접적인 바람에 노출을 시키는 행동도 포함되겠죠? 에이,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정말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식물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빛을 잘 받게 해주려고 야외 직사광선에 노출시킨다거나 또는 통풍시켜준다고 아예 선풍기를 식물 쪽으로 켜놓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면 이 식물이 너무 건조해져서 수분도 사라지고 잎도 마릅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이런 것들은 멀리서 위쪽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환기시킨다고 무심코 식물이 있는 쪽 창문을 여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냉해 관련 영상도 올렸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냉해 입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식물들에게는 이런 직접적인 행동들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분갈이입니다. 분갈이가 대체 왜 식물한테 안 좋냐고요? 여기에는 역지사지가 좀 필요합니다. 식물 입장을 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식물 사오자마자 바로 또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미 화분에 식물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른 화분으로 옮기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예뻐 보이는 화분으로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는데 또 이사를 가게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을 사신 게 아니라면 그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때도 좋은 씨앗이나 좋은 모종을 사셔야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뒤에서 꿀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씨앗이나 모종 잘 고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암튼 자주 분갈이 해준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식물 두세 개 키우시는 분들도 하나 분갈이 하는 김에 다 해버리자 이러지 마시고요. 분갈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좀 오래 걸리니까 저의 지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웬만하면 겨울에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이제 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봄에 해주세요. 그게 식물 입장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칼같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건 그다지 식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식물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물이거든요. 일단 기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분에 있는 흙 표면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아, 흙이 좀 마른 것 같다 하면 이제 화장실에 데려가서 화분 아래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오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여름에는 낮에는 주지 마시고요. 낮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강하면 잎이 타거나 뿌리가 물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꼭 피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고층 아파트나 이런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위치가 높다 보니까 여름에 좀 더 건조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래 지역보다는 좀 더 물을 자주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좀 따뜻한 날을 골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추우면 오히려 마른 느낌으로 식물을 키우시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아시죠? 찬물 말고 미지근하게 한 3-4시간 정도 지난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배수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원칙이니까요. 식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안 줘서 식물이 시들었을 때 살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는 일단 직사광선을 피해서 화분을 반음지나 그늘로 옮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을 충분하게 주시면 대부분 살아납니다. 또한 화초가 말랐을 때는 분무기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잎에 이렇게 뿌려주면 생기를 되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짝 팁 드립니다. 네 번째는 식물에게 하는 과한 행동입니다. 특히 과하게 비료나 영양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과한 건 오히려 식물에게도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좋은 비료, 좋은 영양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좋은 토양,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게 식물들에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비료보다는 좋은 흙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어떤 흙이 좋은 흙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기질이라든지 이런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흙이 좋겠죠. 또한 막 빽빽하게 밀도가 높은 흙보다는 좀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흙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식물에게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은 흙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배수가 잘 되면서도 보수력이 좋은, 그러니까 물을 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흙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흙은 어디서 구입하냐고요? 여러분 가까운 식물 시장 있죠? 그런 곳에 가셔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원예용 흙을 사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식물 시장 사장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식물 사시면서 이 식물에 맞는 흙인지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알려주실 거니까요. 제가 여러 식물 관련 책을 읽어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은 토양 입자가 50%, 공기가 25%, 수분이 25%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즉, 좋은 흙에는 공기와 수분도 절반 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식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번째는 촉촉함을 유지시키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내용은 아까 3번째 물 주시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가볍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나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초보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냐면 화분을 보면 흙이 말라 보이면 식물이 죽을 것 같다.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믿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많이 계셔서 좀 놀랐어요. 흙 표면을 항상 촉촉하게 젖은 채로 유지하는 건 오히려 식물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흙도 빨리 건조해집니다. 잎도 더 마르고 심지어는 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흙 표면이 말랐다고 흙 속까지 마른 건 아닌 거예요. 흙 속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무젓가락 있죠? 그걸로 흙 표면을 콕콕 찔러서 흙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냥 말라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뿌리에 좋은 영향을 줄 테니까요. 지금 같은 겨울에도 늘 촉촉함을 유지하는 건 오히려 뿌리 과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그냥 식물을 눈으로만 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식물은 눈으로만 보다 보면 다 죽습니다. 아니 뭐 죽이고 싶으면 눈으로만 보셔도 되는데요. 특히 시든 꽃이나 회복되지 않는 잎은 꼭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있는 다른 꽃이나 잎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골고루 가도록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물 키우실 때 소홀히 하시는 부분인데요. 식물의 잎에 먼지가 쌓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깨끗한 수건으로 잎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에 방해가 되거나 병충해가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먼지가 좀 많다면 샤워기를 이용해서 물로 씻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식물을 눈으로만 보진 말아주세요. 꽃 읽어주는 남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볼까요? 맨 처음에 식물 키우는 원칙 말씀드렸죠? 햇빛, 물, 환기 잊지 마시고요. 식물 구입할 때는 뭘 알면 좋다? 네, 그 식물의 최저 온도와 성향, 식물 죽이는 행동 6가지, 직사광선, 직접 바람 쐬어주는 이런 직접적인 행동, 자주 하는 분갈이 또는 겨울철 분갈이, 무조건 규칙적으로 물 주기, 과한 비료, 과한 영양제 같은 과한 행동, 항상 촉촉한 흙, 마지막으로 눈으로만 보는 행동. 정리 싹 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꿀팁은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하실 때 좋은 씨앗, 좋은 모종 고르는 팁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화면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시장 같은 데 가셔서 이 화면 띄워 놓고 혹은 캡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동네 꽃집에서 화분을 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화분을 사시면 화강토라고 하죠. 이런 마사토나 화산석 등을 위쪽에 깔아드립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돌을 깔아놓으면 오히려 흙이 가려져서 관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흙 위에 돌을 깔아드리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아무래도 물이 흘러 넘치거나 배수가 되면서 일부 흙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 위에 이렇게 돌을 놓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방지해 주는 것이죠. 또한 야외에서 키우시다 보면 바람에 이렇게 유실되는 흙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식물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있죠. 바로 눈으로만 보지 않기. 식물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쿠키 영상도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인사 해야죠. 구독은 좋아요.